안녕하세요. 난나랭킹입니다. 오래전 연애와 일로 힘들 때 저를 위로해주던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멋지게만 있어줄 줄 알았던 그 스타가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을 들려줬을 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역배우로 성공했지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스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10위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 반전 영화의 대명사라 하면 당연 식스센스죠. 그 영화에서 소름 끼친 연기를 선보였던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 죽은 사람을 보는 소년이었죠.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아역배우로 스릴러 영화 식스센스에서 많은 명성을 얻었으며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그의 연기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의 식스센스에서 성공은 많은 역할로 이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과 타고난 재능으로 유명해졌고요. 그러나 오스먼트의 경력은 2000년대 중반에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연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스먼트의 성인으로서의 전환은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뒤집혀고 그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다른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의 차 안에서 약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고 그는 재활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는 어릴 때부터 겪은 명성과 심리적 압박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알려졌고요. 아역스타라는 타이틀은 그의 삶을 장악했고 그는 일반적인 청소년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이가 들면서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나이와 재능에 맞는 역할을 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도 그는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최근에는 코미디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얼굴을 비추며 배우로서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9위 샤이아 라보프. 디즈니 채널로 어린 시절 주목받으며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인 배우로 성장하며 여러 논란과 사건 사고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그의 커리어는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한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이 작품을 통해 그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시장에서 젊은 스타로 떠올랐고 그러나 그 후 그의 행보는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팬들에게 걱정을 안기기 시작합니다. 31살 조지아주에서 음주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 체포되고 체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언을 해 비난을 받았죠. 이후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8살 뉴욕 극장에서 난동도 있는데요. 공연 도중 소란을 일으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그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발표했고 단편 영화 표절 논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단편 영화가 원작 만화와 매우 흡사해 표절 논란이 일어났고 그는 이후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지만 트윗 내용마저도 또 다른 표절이라는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0년 음악가이자 전 여자친구가 샤이아를 상대로 성적 학대와 폭력을 고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샤이아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신체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14년 I am not famous anymore 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종이봉투를 얼굴에 쓴 채 나를 때려달라는 기행적인 행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음주운전, 약물 복용, 절도, 폭력 등의 혐의로 11번이나 체포당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멋진 모습은 단지 영화에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이런 문제가 많은 배우들도 끊임없이 활동을 한다는 게 참 다르네요. 8위 드레이크 벨. 어렸을 때 수많은 어린 팬들의 사랑을 받은 배우이자 가수 드레이크 벨. 하지만 그의 삶은 드라마만큼이나 파란만장했는데요. 성공적인 커리어 뒤에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와 논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표 시트콤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드레이크는 아역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뛰어난 기타 실력과 가창력을 바탕으로 가수로도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죠. 그렇게 잘 나가나 싶었던 드레이크는 음주운전으로 기소. 2014년 개인 파산을 신청하며 큰 논란, 당시 그는 $60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공개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힙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체포,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2016년 유죄를 인정하고 4일간의 징역과 4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게 됩니다. 2020년 8월 그의 전 여자친구인 멜리사 링가벨트는 2000년대 후반 3년간의 관계 동안 벨이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링가벨트는 또한 벨이 미성년 소녀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여자친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2021년 한 미성년자 팬이 드레이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성적 학대와 미성년자 유해 행위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고 2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드레이크는 자신의 행동을 충동적이고 무책임했다고 인정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드레이크 벨의 명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그런데 당연히 훼손되어야죠. 그는 이후 이름을 드레이크 캄파나로 변경하고 멕시코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위 에드워드 펄롱. 그는 터미네이터 심판의 날에서 존 코너 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시 그의 연기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고 강렬했죠. 그것보다 잘생겼었죠. 이 영화는 1991년에 개봉되었고 그의 커리어는 이 작품 덕분에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인생은 험난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얻은 명성과 돈은 펄롱에게 큰 부담이었고 약물과 알코올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15살부터 약물 남용이 심각해지면서 작업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죠. 헤로인과 코카인에 중독된 스타의 몰락입니다. 2000년대 초반 에드워드는 약물 중독 문제로 여러 차례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역배우로서 느낀 외로움과 고립감이 약물에 의존하게 만든 계기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16살이었을 때 그의 대역이자 가정교사로 29살 제클린 도맥과 공개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둘은 펄롱이 13살 때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해 함께 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1994년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 기소가 가능해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에드워드의 삼촌이 도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삼촌은 그녀가 조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기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1999년 도맥은 에드워드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며 그의 수입의 15%를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녀가 그의 매니저로 일하며 관여했던 영화의 수익도 포함되었는데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적 분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2년 그는 모니카 키나 가정폭력 문제로 체포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헐리우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법적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으며 가석방 명령을 위반한 기록도 있네요. 터미네이터2 이후 그는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대부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약물 문제와 법적 논란이 겹치면서 헐리우드의 주요 제작사들은 그와의 작업을 꺼리게 되었죠. 펄롱은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에서 존 코너의 젊은 모습을 재현했지만 실제 출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현재는 소규모 독립영화와 방송활동을 통해 차근차근 커리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 어찌 된 거요? 6위 저스틴 비버. 2009년 15살의 나이로 데뷔하며 세계적으로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일약 대스타가 된 거죠. 2015년 아델의 헬로우를 누르고 빌보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1, 2위를 본인 노래로 장식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 가수가 차트 1, 2위를 거둔 것은 1985년 마돈나 이후 30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파파라치는 물론 팬들과도 몸싸움을 벌이고 2013년 19살 때 이웃과의 갈등으로 이웃집에 달걀을 던져 약 2,3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가장 유명한 스캔들은 19살의 소년이 걸레통의 소변을 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을 훼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몇 시간 만에 사과합니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살 때 음주 및 약물 운전, 난폭 운전 및 폭행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탓은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든 연루가 됐습니다. 2023년 LA에서 열린 콘서트 애프터파티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스틴 비버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해자나
출연자나 관련자는 아니지만 파티 주최자로서 책임을 문 것이죠. 어찌됐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저스틴 비버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압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직도 청춘인 그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해지고 있는 듯한데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멋진 음악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5위 아만다 바이스. 아만다 바이스는 니켈로디언 대표작으로 명성을 얻으며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많은 사랑을 받은 아역 스타였습니다. 그녀는 유머와 연기력 그리고 독보적인 매력으로 헐리우드에서 촉망받는 스타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녀의 삶은 여러 갈래의 사건 사고로 얼룩지게 됩니다. 26살 아만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후 몇 달간 교통사고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그녀는 이를 부인하며 논란을 키우게 됩니다. 27살 바인스는 맨해튼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조인트를 말아 피웠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36층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유리 흡연 기구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녀의 무모한 위험행위, 증거 조작, 마리화나 불법 소지 혐의로 결국 체포됩니다. 그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의 입원시설에 입원하여 거의 6개월을 보내게 되죠. 28살 또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고 이후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만다는 트위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을 올리며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동료 연예인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과 스스로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극단적인 글을 남기거나 은퇴를 선언하는 등 충동적인 온라인 행동으로 팬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녀의 부모는 2013년 딸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후견인 권한을 신청합니다. 이후 그녀는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조울증 및 약물 의존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그녀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체포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감정을 받은 뒤 또 시설에 입원해야 했고요. 얼마 전에는 대낮에 LA 거리 한복판을 알몸으로 걷는 기행을 보이면서 정신병으로 몰락한 과거의 스타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녀는 나중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기에 대한 복귀도 또 관심을 표명했지만 언제 복귀할지는 불확실합니다. 4위 테일러 맘슨.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는데 특히 가십걸에서 제니 험프리 역을 맡아 큰 인기를 얻게 되죠. 하지만 청순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녀는 강렬한 로커로 변신하며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제니 험프리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시즌4에서 갑작스런 하차를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음악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녀의 태도 문제와 제작진과의 불화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죠. 촬영장에서 프로답지 못한 태도로 비판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나치게 과감한 패션 스타일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십걸 시절에 16살이었던 테일러는 속옷이 노출된 과감한 무대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녀의 모습은 성적 대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입는다라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테일러는 또한 각종 인터뷰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발언은 일부 팬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테일러는 소속된 밴드 활동 중 무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도발적인 퍼포먼스로도 논란을 일으켰고 이런 행동은 그녀의 팬층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술적 표현이라며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고요. 그런데 그녀는 사랑하는 2명의 친구의 죽음으로 우울증과 약물 남용으로 엉망진창이 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스핀 매거진에 저는 나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게 섹스든 마약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건 누구든 망칠 수 있는 어른들의 경험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작한 연기가 인기도 주었지만 상처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네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하며 행복하다니 그녀의 연기는 예전 작품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3위 브리트니 스피어스. 한 시대를 대표했던 팝의 아이콘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함께 2000년대 초중반 팝 음악계를 대표하였던 아이돌입니다. 한국 가요계에 미친 영향 또한 큰데요. 2000년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이기도 하고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최연소 입성하고 데뷔 앨범과 데뷔 싱글이 동시 1위를 기록한 최초의 가수이면서 가장 어린 여가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한 기록
기록을 가지고 있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녀는 18살에 베이비 원 모 타임으로 데뷔하며 전 세계를 휩쓸고 이후 확고한 스타가 됐습니다. 이 시기는 그녀의 커리어 정점이자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시기였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200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팝스타 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둘은 디즈니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2000년에 연인 관계임을 인정합니다. 당시 최고 스타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그러나 브리트니의 3집 활동 후 결별하게 됩니다. 결별 이후 저스틴은 브리트니의 배신을 암시하는 곡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브리트니의 혼전순결 서약 위반과 두 사람의 관계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브리트니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대중의 비난으로 이어졌죠. 2023년 발간된 브리트니의 회고록에는 과거 브리트니가 저스틴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의 반대로 낙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낙태 과정 중 브리트니가 고통스러워했음에도 저스틴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더욱 키웠죠. 그와 이별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23살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제이슨 알렉산더와 술 취해 홧김에 결혼했다가 55시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55시간 동안 남편이었던 그 친구도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깨끗이 갈라서게 되자 그의 감사로 브리트니가 스포츠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당시 충동적 결혼으로 화제가 되며 대중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는데 같은 해 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유부남이었던 그와의 결혼은 두 자녀 출산 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끝나면 좋았겠지만 양육권 다툼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온전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 일련의 사건으로 브리트니는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없게 됩니다. 2007년 팝의 아이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직접 삭발을 감행해서 전 세계를 또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 사건은 그녀의 개인적 고난과 대중의 지나친 관심이 만든 비극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백댄서 케빈 페더라인과 이혼하며 정신적, 법정 갈등을 겪었는데 약물 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권도 박탈당하며 고립감을 느끼며 힘들었을 그 시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파파라치의 타겟이 됩니다. 그녀는 전 남편의 집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자 분노와 좌절감 속에 미용실로 향합니다. 미용사에게 삭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직접 헤어 클리퍼를 들어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당시 70여 명의 파파라치가 미용실 앞에서 그녀를 찍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후 타투숍에서 브리트니는 아무도 내 머리를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외부의 통제와 간섭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US 위클리가 선정한 2007년 최악의 사건 1위로 꼽히며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가십과 논란의 소재가 됩니다. 머리를 깎고 우산으로 사진작가의 차를 때리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그녀는 나중에 두 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받고 있다 생각하면 저라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2008년 정신건강 문제로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가 그녀의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로 인해 브리트니는 재정, 일상, 심지어 사적인 결정까지 통제받게 됩니다. 수년이 지나서 2019년 프리 브리트니 운동이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녀는 팬들과 함께 법적 투쟁 끝에 2021년 후견인 제도가 공식 종료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스타의 투쟁, 이 과정이 그녀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강렬한 감정을 좀 남겼는데요. 후견인이 종료돼서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좋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과감한 행보들이 팬들을 좀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사진과 글로 대중을 놀라게 하는 건데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에 대한 염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신적인 안정을 하루빨리 찾고 아티스트로서 계속 멋진 모습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2위 린제이 로한.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쾌한 여고생 캐디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았던 린제이 로한. 당시 그녀는 헐리우드의 새로운 샛별이자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역 스타에서 성공한 배우의 길은 늘 순탄치만은 않죠. 그녀는 1998년 영화 페어런트 트랩에서 쌍둥이 역할을 맡아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고 거기에서 연기력과
매력은 물론이고 어린 나이에 복잡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천재 아역이라는 별명까지 얻죠. 그리고 18살 퀸카로 살아남는 법으로 헐리우드 대표 배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밝고 통통 튀는 이미지를 앞세워 젊은 층의 워너비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큰 성공을 맛본다는 건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점점 사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21살 그녀는 2007년 음주운전과 약물 소지 혐의로 2차례 체포되고 이후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온갖 약물은 다 해봤다고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죠. 재활원 출입이 반복되며 헐리우드의 촉망받는 스타에서 스캔들의 중심으로 대중의 실망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5살 2011년에는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을 절도하고 26살 폭행 혐의까지 그녀는 끊임없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의 신뢰도 잃게 되죠. 마약, 절도, 각종 스캔들 등 온갖 구설수에 오를 언행을 툭하면 일삼으며 할리우드 최고의 악동 스타가 됩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많은 스캔들이 있었는데 같이 영화를 찍은 배우에 그치지 않고 촬영 감독, 카메라 감독, 단역, 동성까지 지금까지 나온 스캔들을 모두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28살에는 만취 상태로 호텔에서 자신과 잠자리를 한 남자들 리스트가 작성이 됐는데 그녀의 친구에 의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합니다. 그 명단에 히스 레저도 있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있고 올랜도 볼룸까지 있었다는. 린제이 로한은 이후 한 인터뷰에서 아역 배우로 성장하면서 느꼈던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받은 기대와 대중의 조롱 그리고 스스로의 실망감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녀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끝없는 기대 속에서 숨막히는 기분이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악동에서 벗어나서 아티스트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1위를 예상하셨나요? 1위는 맥컬리 컬킨. 나홀로 집의 케빈 기억나시나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아역스타 맥컬리 컬킨. 하지만 그의 삶은 명성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논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나홀로 집의 시리즈 케빈 역으로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컬킨의 아이코닉한 비명 장면은 즉흥적으로 연출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역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05년에는 VH1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아동 스타 2위에 오르게 되고 하지만 이 성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컬킨의 부모는 그의 막대한 수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데 이 사건은 그가 14살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계기가 됩니다. 컬킨의 아버지는 그의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폭언과 강압적인 행동으로 컬킨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컬킨은 아버지를 상대로 혈족 관계 소멸 청구의 소를 내어 승소해서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됩니다. 또한 그는 과중한 스케줄과 촬영으로 인해 부상을 입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이런 환경은 그의 심리적 부담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 뒤에 숨겨진 어려움으로 가득했는데요. 24살에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는 당시 그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약물 남용 문제를 극복한 후 가족과 안정된 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술을 끊고 할리우드에 복귀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별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때 나홀로 집에서 엄마를 맡았던 케이트가 축사하면서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죠. 이른 나이에 대박 성공을 이룬 후 갖가지 구절로 재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예전의 인기는 아닐지라도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그런 점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범죄는 저지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